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김동원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서정욱 변호사님과의 긴급 대단이 펼쳐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나름대로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이고요. 당사자인 민주당 내에서는 거의 내란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지금 용트림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분석가이신 서정욱 변호사를 모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뭐 긴 말이 필요 없는 분이죠. 어서 오십시오, 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요즘 뭐 방송가에서는 서 변호사님이 거의 이 축구에서 골을 넣는 골키터 역할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셔도 좋을 만한 분석과 예측 이런 것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체포 동의안 국회에서 가까스로 부결이 됐습니다. 우리 서 변호사님이 지켜보셨을 텐데 사실상 이재명이 부결이 아니라 탄핵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과를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뭐 한마디로 이제 그 민주당도 놀라고, 네, 국민의힘도 놀라고, 그다음에 검찰도 놀라고, 네, 국민들도 다 놀랐습니다. 아, 모두 놀랐군요. 네. 전부 다 그 아무도 이걸 예측한 사람은 없었어요. 예. 저도 이제 그 방송에서는 친무관은 이제 그 여러 다수 의원들이 있다. 네. 옛날에 그 성남에도 안 따라가고, 중앙지검에도 안 따라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장애 집회할 때도 안 논, 이런 사람들이 한 8, 90명 됩니다. 예. 따라서 이제 그 침묵하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결과는 까봐야 된다. 네. 이렇게 제가 생각했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그 최근에 반 이재명계에서도 일단 이번에 한 번은 살려주고, 다음에 뭐 대표를 내려놓든지 다음에 고소하자. 네. 한 번은 살려주자. 이런 이제 그 서른언이나 네. 이런 이 여론이 많았어요. 그렇죠. 비명계. 예. 네. 그래서 저도 야 이렇게까지 그래도 이게 그 부결이 뭐 한 170표 가까이 안 되겠는가? 그렇죠.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138인가 한 표 차. 139대 138이죠. 네. 근데 저는 137로 봅니다. 좀 이따가 그 붙자 아하, 이래 붙자. 보지만 네. 찬성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일반 법률안 같은 게 통과된 거죠. 그렇죠. 그럼 다만 이제 그 체포 동의안은 과반 출석에 과반이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부결은 됐지만 뭐 저는 한마디로 가결보다 못한 부결이죠. 네. 결국은 이제 그 정치적으로는 이미 탄핵이 된 거고요. 제가 이제 오늘 조금 전에 SBS 방송에서도 바둑의 생불 여사다. 생불 여사. 바둑에 보면 이게 그 대마가 쫓기다가 두 집 내고 겨우 살았면. 네. 근데 바둑은 만방졌어요. 네. 근데 이거 살아봤자 차라리 사석으로 죽여가지고 이기는 게 낫지. 사석 작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구속만 면했지만 완전히 뭐 정치적으로는 거의 뭐 매장돼 버린 이런 게 결과가 아닌가 그래 봅니다. 네. 구속은 면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탄핵 얘기가 나오고요. 매장된, 생매장된 그런 결과로 도출이 된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부결이냐, 가결이냐, 이게 우리로서는 1차적인 눈에 보이는 거겠지만 부결은 부결이 돼 뜯어보니 바로 매장을 당한 결과가 나온다 하는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이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동의를 하실 걸로 보고 있고요. 네, 반란표 오늘 제가 최소 35표 이상의 반란표가 있다라고 분석이 된다 말씀드렸죠. 민주당의 반란표 이 가장 적게는 31표에서 38, 9표 뭐 이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제가 35표 이상의 반란표가 나왔다라고 했는데 이 반란표 성격과 의무 규정을 의미를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요? 뭐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름을 밝히기는 좀 그런데 친한 선배가 있어요. 수도권 의원입니다. 아하. 수도권의 그 의원이에요. 네. 근데 뭐 자기는 그러더라고. 이재명이가 이렇게 그 인공호흡기 끼고 이렇게 연명해 있는 게 우리 총선에 좋다. 내가 여기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 또 배치 달라면 그렇죠. 이재명 체제로 가야지. 여기 이재명이가 완전 꼬꾸라져서 구속되면 맞습니다. 만약에 뭐 젊은 새바람 비례가 나오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나는 이게 이재명이 살려주려고 부결표 던졌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아,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농담일 수도 있는데. 정치공학으로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근데 국민의힘에서 100%다 찬성했다고 장담 못 하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두 명은 또 이게 특이한 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마 여기 그 최소
무소속들은요, 전부 게 오히려 더 열성파입니다. 양양자 의원 빼고요, 네. 윤미향이나 민영배나 예. 이자들에게 민주당보다 더 이재명파거든요. 예. 따라서 이제 그 순수하게 저는 그런 무소속도 이재명 부결표를 던졌다면, 예. 뭐 제가 보기에 저도 30한 8, 9표, 잘만 게 국민의힘에서 한두 명이 논다면 더 이상 그렇죠. 네. 표가 나오고요. 네. 저는 이게 용어가 잘못됐다 봐요. 어허. 이게 왜 반란표입니까? 네. 저는 이걸 반란표를 안 하고 정의표로 합니다. 아, 정의표. 예. 민주당에도 바로 이제 그 정의 상식 이게 통하는 국회의원이 있는 거죠. 아, 그렇죠. 이게 반란이라는 건 좀 부정적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재명이라는 이런 게 범죄자를 때려잡자 이 표인데 이거는 정의파죠. 정의파다. 아. 반란표가 아니고 네. 저는 정의표다. 예.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아하. 아니 구속하자. 찬성표를 던진 거는 적극적인 정의표고 아하. 그다음에 소극적으로 무효, 기권은 소극적인 정의표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적극적으로 정의 신하려면 네. 찬성을 던져야지. 그렇죠. 그런데 뭐 기권이나 무효도 결국은 이게 그 이재명이 방탄을 안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따라서 이제 그 저는 적극적 정의파와 소극적 정의파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해야지 자꾸 이게 반란표 하면 이 사람들이 진짜 반란자인가 아, 그렇겠네요.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 이 상식과 다른 방향으로 한 것을 반란을 일으켰다 얘기를 하는데 반란에는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서 변호사 말씀대로 사실은 반란표의 성격을 뜯어보면은 그것은 양심의 정의 여기에 따라서 투표를 한 오히려 정의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주 색다른 그 해석입니다. 역시 서정 변호사님은 우리 시청자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죠. 네, 지금 사실은 아시아투데이가 지금 2원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와 서 변호사님의 라이브 긴급 배단이 한번 있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이 전당대회 경선 오늘 TK죠 대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2시부터 지금 저희들이 중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어디 스태프들이 그쪽에서도 이쪽에 서 변호사님과 대담이 있다라고 예고를 여러 번 해주세요. 예, 그래야 그쪽 시청자분들이 지금 두 쪽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깜빡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거기 댓글에 여러 번 공지를 해주면은 서 변호사님 표로 보러 이쪽으로 아마 넘어오실 겁니다. 좋습니다. 반란표가 아니다. 정의표다 하는 그런 말씀에 수긍이 되고요. 예, 지금 어제 한동훈 장관의 원래 정부를 대표해서 설명하는 그런 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돼 있죠.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즉 정부를 대표해서 왜 이재명이 구속이 돼야 되는가를 무려 15분 동안에 조곤조곤 그 설명이 돼 있었는데 한동훈 장관의 국회 연설 반란표 정의표라고 읽었습니다. 결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계시나요? 어떻습니까? 뭐 한동훈 장관 설명을 듣고 이제 뭐 네. 찬반이 바뀔 국회는 그건 국회의원도 아니죠. 그렇겠죠. 그런 거는 네.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네. 한동훈 장관은 이제 그 국민을 보고 하는 거예요. 설명을. 결국요. 이런 이제 그 우리 전직 대통령이나 야당 대표 정도 수사나 재판할 때는요. 네. 그 재판관이 판사가 아니고 국민입니다. 아, 결국에 국민의 여론이 좌우합니다. 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이 기각이 됐죠. 그렇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불행하게도 인용이 됐잖아. 그렇습니다. 그게 뭐 저는 재질의 차이가 아니고 여론이. 그때 노무현 때는 오히려 이제 막 역풍이 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론이 열린 우리 당이 압도해버렸잖아요. 총선에서 탄도리들이 그때 막 그 나왔죠. 정동영이 그 노인 폄하 발언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맞습니다. 그때. 예.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저는 큰 죄가 없다 봐요. 그럼에도 이게 여론이 안 좋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8대0으로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결국 이재명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은 뭐 수사나 재판이 검사나 판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여론입니다. 여론. 지금 이게 이재명 구속이 탄압이다. 이재명이 억울하다. 이런 여론이 80%면 네. 검찰이 기소 못합니다. 그렇죠. 네. 판사도 유죄 못합니다. 결국 저는 한동훈 장관은 네. 국민을 바라보고 이게 여론전을 하는 거죠. 이재명하고 예. 국민의 여론이 어디로 움직이는가. 그 점에서 보면 저는 어제 그 이재명 신상 발언을 한동훈 장관이 압도했다. 예. 압도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그중에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불후의 명언은 뭐냐. 이재명의 모든 혐의는 성남시장 시절의 비리지 아하. 민주당 대표의 비리가 아니다. 그렇네요. 이 한마디면 끝난 거죠. 아. 민주당 대표일 때 행위를 가지고
기소한 게 하나도 없잖아. 그렇죠. 전부 이게 성남시장 시절에 그렇습니다. 성남시장. 지역 토착 비리 이런 게 그 김만배 씨나 그 유착 있잖아. 그렇죠. 이런 비리 아닙니까? 이 한마디로 저는 완전히 국민 여론을 압도했다. 이렇게 보이고 네. 이번에 또 쉬운 비유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아니 핸드폰이 이게 100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팔면 예. 90만 원 피해를 준 거지. 그렇죠. 나 10만 원 벌어왔다. 이렇게 사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걸 예. 이게 저는 아주 쉽게 에헤. 그리고 이게 설득력 있게 저는 한동훈 장관이 설명해서 이재명을 압도했다. 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핸드폰 얘기 아주 참 위트 있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 대리점에 근무하는 직원이 자기 친구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야, 이거 100만 원짜리인데 너 10만 원에 팔게.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거 웬 떡이야 해서 10만 원을 줬는데, 네,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10만 원을 버린 게 아니라 당연히 90만 원의 손해를 본 거를 그렇게 알기 쉽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 우리 국민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유권자 여러분들, 성남시의 그 땅이라든가 개발 이런 것은 다 우리가 주인인 것이요. 결과적으로 세금을 내는 우리가 주인인데 주인 몰래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계속 이재명이 아니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데 나는 그 3천억을 벌어줬지 않느냐라는 얘기만 계속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8천억 거의 1조 원에 해당되는 것은 다 일당들한테 떠넘기고 지금 그 얘기를 우리 손호사님께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서요. 네. 여기서 이 가짜뉴스 하나 확실하게 짚어야 돼요. 이 좌파 패널들이나 이재명은 이제 그 대장동에서 5,500억을 환수했다고 네. 대법원에서도 이게 인정한 거 아니냐.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왜 그 판결까지 무시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게 그 가짜뉴스를 퍼뜨리는데요. 아하. 이거는 이제 그때 우리 판결문을 보면 명백하게 가짜입니다. 그때 재판은요. 네. 형을 강제로 입원시켰냐 안 시켰냐. 이게 주된 쟁점이었고요. 아하, 정신병원. 네. 그때 권순일이가 살려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주된 쟁점이었고. 네. 그다음에 그 대장동은요. 이재명이 뭐라 했냐면 이미 5천억을 이미 환수했다. 이렇게 자기 그 선거물 공보에다 쓴 거죠.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변한봉 위원장 있잖아요. 아, 예. 우리 압니다. 그 국민의힘 쪽에. 네네. 그분이 야 이미 환수한 건 아니지 않냐. 앞으로 환수가 예상은 되지만 한 건 아니지 않냐. 네. 이래가 허위라고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법원에서까지 재판의 쟁점은 이게 1,800억이냐 5,500억이냐 이걸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어. 아. 그냥 환수를 했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 아니면 앞으로 할 예정인데 미리 예. 허위냐. 아하. 이걸 보니까 대법원에서는 환수될 게 확실하니까. 네. 따라서 이게 허위는 아니다. 아. 이런 판결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1,800억이냐 5,500억이냐 한 번도 쟁점이 된 적이 없다. 따라서 이게 대법원이 판정한 도 없다. 아하. 이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네. 지금 금액 그것을 지금 한 번도 대법원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환수를 했느냐 할 예정이냐. 예, 이것이 대법원에서 여러분들 이해를 뭐 하실 겁니다. 지금 그 액수라든가 이런 건 뭐 누차 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한동훈 장관의 말 중에 하나 더. 예, 좋습니다. 바로 이제 그 제가 항상 말하지만 예. 이재명이가 20장짜리 방어부터 어제 말까지 잘 보면요. 부패방지법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은 아예 언급을 안 해요. 아. 이해충돌 옛날에는 이게 부패방지법이라 그래요. 예. 이게 2021년부터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바뀌었는데 예. 이거는 이제 그 공무원이 비밀을 누설해가 이익을 얻게 하는 요게 두 법인데 네. 옛날에 위례 있잖아요. 유일의 신도시. 요것도 이제 그 남욱이나 정재창 네. 이자들을 미리 내정해놔요. 아하. 그리고 이게 그 공모지침서 요렇게 한다. 미리 알려주는 거죠. 예. 요게 부패방지법이에요. 대장동에서도 김만배, 남욱, 정영학 미리 내정해놔요. 예. 그리고 이게 우리 요래 해가지고 성남의 뜰 너그마 낙찰될 수 있도록 다른 두 팀은 아예 조건도 못 갖추게 미리 공모지침서를 만들어줍니다. 아하. 그게 정민용 변호사가 그런 일을 해요. 아. 이걸 한동훈 장관이 뭘 했냐. 바로 시험 문제를 출제자가 아니 시험 치는 사람이 지가 문제를 같이 짜고 내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 이게 바로 부패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입니다. 이해충돌, 아. 이게 반드시 100% 몰수하게 돼 있고 이걸. 정민영 변호사 거기에 팀장으로 있었죠? 예, 도계공에. 유동규 밑에.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211억도 몰수하고 이 부패방지 이해충돌방지법이 7천억이 넘습니다. 대장동. 네. 이걸 몰수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재명이가 한마디 반박도 못해. 아하. 왜? 그대로 이게 그 공모지침서 누설해 준 게 드러나잖아. 이것만 가지고도 뭐 100% 구수 사유죠. 그게 각각 5년의 징역이면 두 개 합치면
2분을 가져가면 7년 6개월이거든요. 아하. 이거는 이재명 나 반박해봐. 네. 시험 문제를 시험 치는 사람하고 같이 문제 냈잖아. 어. 이거는 다른 팀 아예 들을 수가 없다니까. 이걸 한동훈 장관이 아주 비유를 잘했더라고. 시험 출제를 시험 치는 사람과 같이 모여서 냈다. 예. 저는 이 발언 그러니까 핸드폰 발언, 그다음에 시험 출제 발언, 아하. 그다음에 토착 비리라는 거. 네. 이 세 가지로 게임 끝났다. 아하. 이래 보는 거예요. 토착 비리, 그다음에 핸드폰 비리, 핸드폰 그 비유, 시험 10만 원, 출제. 10만 원을 벌어들인 게 아니라 90만 원을 손해 본 거다. 그리고 시험 출제자가 시험 보는 사람하고 같이 공모를 해서 문제를 낸 이런 그 허무맹랑한 얘기 세 가지로 잘 지금 요약이 됐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얘기도 쉽게 잘했지만 우리 서 변호사님이 알기 쉽게 또 더 해설도 아주 명해설을 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주신 걸로 제가 믿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역시 서 변호사님을 뵈러 지금 아주 열심히 달려오고 계시는데요. 네.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꽤 계실 테고요.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지금 제 말씀 끝나기가 무섭게 꾹꾹 눌러주시면요. 저와 또 서 변호사님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같이 하는 우리 방송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마련이 됩니다. 추천 동영상으로 쫙 올라가는 그 일이 많은 분들이 또 접할 수 있는 통로일 텐데요. 여러분들 지금 좋아요를 많이 눌러봐 주시고요.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함께 눌러봐 주시면 여러분들께 더욱더 힘이 되는 방송으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이 역시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아까 한 표 차이를 조금 이따 설명을 해주겠다.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마치 두 명의 의원들이 거의 장난하는 듯이 한 사람은 부를 무자 뭐 비슷하게 이렇게 흘렸었고 한 사람은 도저히 알기가 어려운 그런 걸로 돼 있죠. 그래서 마치 참 국회의원들이 역시 질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섞여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들의 심정, 심리 어떻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까요? 네. 제가 지금 이게 대장동 재판하고 있는 게요. 네. 김용이나 저희 의뢰인이 최윤길 성남시 의장이잖아요. 아, 그렇죠. 이게 정점이 뭐냐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있잖아. 네. 조례가 통과될 때 그 한 표 차이였거든요. 이거 가지고 이제 그 공정하게 했냐 안 했냐. 네. 이게 재판의 큰 쟁점인데. 어허. 만약에 이 한 표로 이재명이가 구속되고 안 되고 이게 좌우된다면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죠. 네. 대법원까지 이거 재판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게 성남시가 그래요. 한 표가 아하. 그만큼 이게 한 표가 중요한데요. 이거는 재판으로 가면요. 네. 재판으로 가면 이게 그 부자 아니고 무자라고 판결을 합니다. 그 김진표가 그냥 대충 한 표 한 표 나눠줬는데 그렇죠. 나눠지고. 이거요. 예. 누가 봐도 이게 그 부는 위로 점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줄을 꺾고 무자 쓸 때 제가 보기 그냥 무효할 때 무자 쓴 것 같아. 이거 재판 가면 이게 무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무효표를 만들고 싶은 거지. 무효표를. 그러니까 네. 무자만 쓰는 거지. 그렇죠. 무자를. 이걸 이렇게 어떻게 부자라고 봅니까? 위로 올라간 게 하나도 네.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게 저희가 뭐 한 표로 구속되고 안 되고 이게 좌우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그러니까 넘어가는데. 넘어갔죠. 네. 넘어갔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옛날에 그 4.4.5의 개헌처럼 아하. 4.4.5의 개헌처럼 한 표 차이거나 네. 또 이게 그 반올림해서 그러니까 또 이번에 판단이 성남 결정되고. 도계공 그 조례처럼 아하. 한 표 차이면요. 이 대법원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저는 이 국회의원은 무효라고 쓰고 싶은 걸 그냥 무자를 쓰는 거 아닌가 아하.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이 둘 다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은 다 찬성표 떠 있다 보잖아요. 전부 이게 민주당 애들이죠. 그렇죠. 이 국회 네. 수준이 이게 뭡니까? 완전히 뭐 그냥 맞습니다. 혼란만 네. 일으키는 그렇습니다. 이런 자가 이게 국회의원이라는 게 저는 부끄럽다.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네. 그냥 뭐 기권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무효표를 네. 하든지 네. 이래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거기에 혼선만 주는 표기를 안 하면은 무효표가 되는 것인데 그냥 또 장난스럽게 참 제가 봐도 함량이 미달되는 그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사실 적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30년 이상을 기자 생활을 할 때 정치부에 가서도 도저히 정상적인 상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금배지를 달고 그렇게 국정의 운영을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한 노릇이죠.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장난삼아 한 게 표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면은 아마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아주 크리티컬한 결정적인 그런 그 문제가 될 텐데 이걸 뭐 무효표로 하든 또 뭐 부결을 하든 대세 지장이 없이 부결은 부결이니까 그냥 이번에는 이제 넘어간다라고
김진표 어제 국회의장이 막 그 국민의힘에서 항의를 하니까 거기 좀 조용히 하세요라고 삿대질을 하던데. 근데 이게 재판 가면요. 네. 100% 이게 묻자입니다. 그러나 이게 김진표가 좀 편파적인 거지. 이건 묻자 맞아요. 그걸 보면 재판 갔으면 예. 저는 이제 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반다 이런 그 저 시각인가요? 부라고 정확하게 쓰는 게 쓰던가. 부자가 아니고 그렇죠. 전부 이게 무효할 때 묻자 무하고 아니냐. 이렇게 된 걸 저도 그래서 보이는데. 무효표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면. 그렇죠. 네. 맞습니다. 참 어제 그 한 두세 시간 남짓할 때 우리가 참 여러 한동훈 장관 연설도 우리가 짚어봤습니다만은 여러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이게 1시간 싸웠잖아요. 그렇죠. 제가 네. 이제 어제 2시 반부터 특집 방송 채널A 나가서 방송하는데 아하. 이것 때문에 결과가 안 나오니 계속 앉아있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피해를 주는 채널A 그렇군요. 방송하면서 계속 이것 때문에 오래 앉아있었던 거죠. 화장실도 못 가고. 예, 바로 개표가 되면은 그거 딱딱 해설하고 일어나면 되는데 네. 표결이 그게 어떻게 적용이 될지를 갖고 1시간 한 40분 동안을 뭐 우여곡절 끝에 하니까 결국 화장실도 못 가셨군요. 예, 이렇게 참 피해를 주는 그런 그 허무맹랑한 상식적이지 않은 의원들이 적지 않아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어제 하루였습니다. 네. 민주당의 내용이란 말도 지금 아깝습니다. 거의 뭐 내전 상태까지 갈 것이다 하는 얘기, 분석이 나오는데요. 네, 분당, 내전 이런 얘기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일주일 내내 들어야 할 그럴 단어일 텐데, 자, 우리 서 변호사님, 총선 전에 민주당이 쪼개질 거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럭저럭 총선을 생각하면 애들이 다 봉합을 할 것입니다라는 그쪽에 가깝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저는 이제 쪼개지지도 않고 봉합도 안 되고 자기들끼리 피 터지게 계속 싸울 것 같아요. 피 터지게 싸운다. 왜 분당이 쉽지 않느냐. 네. 제가 보기에 김영삼, 김대중 이후에 독자적으로 정당 만들 수 있는 인물은 저는 없다 봐요. 아하. 정당을 만들려면 그 정도 네. 김영삼, 김대중 정도의 지역 기반과 예. 카리스마가 있어야지 정당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쪼개면 누가 당을 만들겠습니까?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낙연이가 정세균이가 저는 김부겸이나 누구도 이게 쉽지 않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아하. 따라서 이게 그 당장 분당은 안 되고 자기들끼리 피 터지게 네. 공천과 싸우는데 아하. 근데 하나 변수가 있어요. 예. 아마 이게 그 후에는 바로 근데 그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입니다. 아. 이재명의 선거법 있잖아요. 예. 요게 3월 3일부터 첫 재판이죠. 아하. 맞습니다. 준비 절차 끝나고. 예, 다음 주. 근데 네. 이 재판에서 100만 원만 넘게 놓으면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가 배지도 날아가고 배지 날아가죠. 대표를 날아가고 그다음에 피선거권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게 400 몇십억 국고 보조금을 토해내야 된다. 아하. 토해내야 된다. 자, 400 몇십억 토해내야 되면 그러면 이게 그 재산이 없잖아요. 그거는 다 개인 돈으로 내야 되는 거죠? 개인 돈은 아니죠. 정당은 법인격 없는 단체입니다. 아하. 법인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 법인격 없는 단체, 우리 교회하고 똑같은 거죠. 교회하고. 교회 빚을 내가 교회 안 가면 되지. 내가 교회 빚을 내가 토해낼 이유는 없지. 교회 재산으로. 네. 그러면 이게 그 민주당 당사 가지고 압류하겠죠. 아.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국고 보조금 있잖아. 그렇죠. 요걸 압류한단 말이에요. 국고 보조금. 네. 자, 그렇게 되면 야, 이 당에 있다가는 이게 비투성이 아무것도 안 되겠다. 그러면 당을 나가야 되겠다. 분당. 네. 저는 오히려 이게 그 이재명이가 선거법에서 재가지고 400 몇십억 토해내라. 이때 우르르 나가지 않을까. 우리가 신당 만들면 국고보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여기서 못 받잖아, 압류되니까. 아마 그때는, 근데 그 재판이 총선 전에 끝나기는 쉽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원래는 법에는 네. 1심이 6개월, 네. 2심 3개월, 3심 3개월, 1년 내에 끝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대법원이 법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예. 안 지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예. 그러니까 저는 총선 전까지 그게 확정이 안 되면 아마 이제 안 나가는데 그렇죠. 오히려 제가 보기에 총선에서 참패하고 돈은 토해내라고 하고 예. 이때 되면 총선 후에 그때 되면 이게 총선 후에. 분당되지 않을까. 어쩔 수 없이 총선 분당이 전에는 당을 만들어서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군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히려 분당 가능성은 총선 이후에 예, 더 토해내라고 판결, 할 예. 때 그때가 오히려 왜냐하면 이 당에 남아 있어야 빚만 잔뜩 있는 당이니까 차라리 나가서 새 살림을 차려야 이 경제적으로 더 핀
그 정당이 될 것이다.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잘 짚어주셨네요. 오히려 분당은 탈당 및 분당 러시는 총선 이후가 더 가능성이 있다. 예, 아주 참 흥미있는 분석.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주 우리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 지금 말씀을 선거법 위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물이 떨어졌군요. 주십시오. 예, 요걸 일단, 네, 요거는 새 거니까. 괜찮습니까? 네. 우리 이따가, 이 기자 이따가 들어올 때 물을 더, 이 팩으로, 갖다가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체포동의안 어제가 부결이 됐는데, 검찰은 이재명을 다음 주에 구속은 실패했습니다만은 기소는 문제없다. 즉 불구속 기소를 할 가능성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 이렇게 앞으로 남은 어제의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어떤 절차를 남겨놓고 우리는 무엇을 주목을 해야 되는지 그 법적인 절차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그 검찰에서 네. 크게 이제 그 두 가지 논의를 하고 있고요. 예. 그거는 이제 이원석 총장이 결정을 내릴 텐데 아하. 일단은 이제 그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 네. 이거는 이제 그 뭐 다툼이 없습니다. 아하. 이재명은 이게 무조건 구속을 해야 된다. 구속영장은 다시 청구한다. 이거는 이제 그 이설이 없어요. 네. 제가 만나본 검사들 중에 한 명도 이설이 없어요. 아하. 자, 그런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 하나는 이제 이 질문처럼요. 먼저 이제 어제 관계 대장동 위례 FC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먼저 불구속으로 기소를 해놓고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남아있는데 그 쌍방울, 네. 백현동, 정자동, 이런 걸로 이게 그 다시 구속영장을 치자. 예. 이런 데 주장이 하나가 있고 하나가.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주장은 예. 아예 불구속으로 기소를 하지 말고 거기에다가 엎어치자. 엎어치자. 똑같은 걸로 이게 두 번 할 수는 없으니 아하. 대장동 위례 FC에다가 여기에다가 쌍방울, 그다음에 백현동, 정자동을 예. 포함해서 그러면 이제 원래 5개 범죄니까 그렇죠. 8개 되잖아. 그렇죠. 이렇게 묶으면 범죄도 커지고 더 확실하게 통과되는 거 아니냐. 거기다가 대장동 중에 428억 있잖아요. 그렇죠. 천화동인 1호의 그 뇌물 네, 있잖아요. 지분. 네. 이것도 포함시키자. 네. 이러면 이게 거의 이재명 모든 혐의가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이래가지고 이게 영장을 재청구하자. 이렇게 두 가지 안에 있는데 아하. 각각의 뭐 장단점은 있어요. 네. 장단점은 네. 제가 보기에 그냥 지금 거에다가 아예 엎어씌우면 혐의가 어마어마하게 막 8, 9개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영장 발부에는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 갖고 한 건으로 재판에 오니까 네. 차라리 이게 따로 기소하고 그렇죠. 따로 기소해서 여러 번 재판이라도 출제. 매일하게 만들자. 그렇죠. 불구속이지만. 네,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있는 거죠. 왜? 네. 만약에 대장동 위례를 먼저 불구속 기소하고 네. 그러면 서울서 재판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선거법 지금 재판하고 그럼 벌써 2개죠. 네. 그다음에 쌍방울을 수원에다가 기소하는 거죠. 아하, 수원. 그러면 네. 이게 수원으로 또 재판을 또 가야 돼. 야, 수원제법에다가 하면은 이제 재판을 받으러 수원으로 그러니까 간다. 그럼 일주일 내내 재판을 받아야 되니 그렇죠. 이게 더 이재명을 확실하게 죽이는 거 아니냐. 아하. 이런 이제 주장이 하나 있고. 근데 뭐 제 생각에는 이게 그 다 합쳐도요. 네. 정인이 워낙 많아서 재판 어차피 일주일에 4번 해야 됩니다. 아하, 일주일에 4번. 그럼 박근혜 대통령도 4번 했고 김만배 씨가 지금 4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군요. 김만배 씨보다 훨씬 혐의가 많아요. 많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아예 그냥 불구속 기소하지 말고 이번에 3개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거기에 428억도 넣고 거기에 쌍방울까지 포함해서 네. 혐의를 한 8, 9개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영장을 청구하자. 네. 그건 가능해 법적으로. 그렇겠죠. 3개에다가 예. 엎어 쓰면 그런 게 별개의 범죄잖아요. 병합한다고 추가됐으니까. 그러죠? 네. 추가됐으니까. 이게 제 주장이고 아마 근데 이원석 총장도 항상 저희 방송을 보니까 네. 이런 쪽으로 이렇게 고민하지 않을까 아하. 이래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법적으로 지금 이렇게 혐의를 엎어 씌워서 구속영장을 다시 재청구를 할 것인가 쪼개서 나올 것인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지 일주일에 3-4번 출두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좋다라고 하면은 쪼개서 하는 게 더 나은 겁니까? 그렇죠. 수원서도 그렇죠. 재판하고 예, 수원서도. 김만배 씨 그래. 예. 일주일에 화요일은 수원서하고 네. 그 제가 하잖아요. 그다음에 그렇군요. 서울서 3번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정치 공학으로 이재명이 자주 법원에
출두를 하는 모습이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면 될수록 글쎄 민주당이 아까 그 내분이라든가 내용의 모습은 훨씬 더 격화가 될 것이다. 이제 총선만 생각을 하면은 그것이 더 좋을 듯한데요. 여러 가지 지금 아마 이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쪽으로 어떤 게 더 유리한지 민주당 쪽이 훨씬 더 복잡한 사안이겠지만 여러 가지 전략을 지금 구상 중에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어제 그 표결하기 전에 한 게 딱 떨어진 게 있어요. 어허. 제가 근데 이재명이가 도망가기 쉽지 않고 저는 어제도 거의 뭐 사실상 찬성표가 더 많았잖아요. 예. 항상 제가 여기 이재명이는 지금 동안에 던 진데 사방에서 이재명을 이게 막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기 어려운 게. 네. 한 번만 더 충고하면 저는 이게 바로 이제 발부된다고 보는데 한 번 더 충고하면 5명만 무효나 기권이 5명만 넘으면 되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쌍방울 혐의가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재명의 그 사방에 적은 네 군데가 포위합니다. 저기 북쪽에는요. 네. 북쪽에는 이제 그 한동훈 장관, 이원석 총장이 딱 맡고 있죠. 북쪽에? 예. 왜 북쪽입니까? 그냥 검찰이 제일 우쪽에 맡고 있으니 한동훈 장관과 이원석 총장이 끝까지 구속시킨다. 네. 이번에 아주 검찰은 축제 분위기야. 왜 자기들도 한 165, 170 넣을 줄 알았는데. 네. 103, 오히려 찬성이 더 많으니. 그렇죠. 와, 이거는 이게 축제 분위기예요. 그렇네요. 하나만 더 건드리면, 쌍방울 하나만 끝나지 뭐, 쌍방울이면.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구속을 시켜야 되겠다. 네. 이게 북쪽에 검찰이 있고, 그 다음에 서쪽에 정의당이 딱 맡고 있잖아요. 정의당이 저는 한 표도 있다 안 있다 봐요. 맞습니다. 당론으로. 예, 6명. 정의당 너 구속해. 이재명 구속해. 다음에 오면 또 정의당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좌쪽에 맡고 있는 거죠. 도망 못 가. 그 다음에 우쪽에. 예. 제가 여기 그 문재인 세력이 맡고 있다는 게 어디 드러났잖아요. 친문 세력. 네. 친문 세력이 네. 우쪽에 이재명을 잡으려고. 그렇죠. 저는 어제 그 정의표는 반란표가 아니고 정의표. 맞습니다. 주동자가 누구냐. 저는 전해철로 봅니다. 제가 여기 확실하게 들은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옛날에 이재명의 변호인한테 들었어요. 이재명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맞습니다. 50억 클럽에 있는 변호사가 있어요. 이 변호사가 제가 친해요. 그러면서 그 변호사가 뭐라 했냐. 옛날에 이재명이 그 권순을 때문에 살인할 때 기소됐잖아. 그러죠. 이때 전해철이가 행안부 장관이었죠. 그렇습니다. 전해철이가 계속 경찰, 검찰에 왜 이재명이 기소 안 하고 안 잡아줬냐고 매일 항의해가 죽겠다고 그러더라고. 전해철이가 경기도 인사를 노리면서 이재명과 라이벌인데 이재명을 그래 미워해.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한 번도 말 안 하고 이재명하고 한 번 만났잖아요. 네. 근데 전해철이 정도 삼철이잖아. 그렇습니다. 이 정도가 되니까 몇십 명이 귀합이 되는 거예요. 친문의 핵심이잖아. 맞습니다. 저는 문재인계가 조직적으로 이재명 잡으려고 이번에 그 표를 던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그 앞장은 전해철과 그 다음에 네. 정치인계 이원욱으로 봅니다. 이원욱, 그렇습니다. 이원욱. 네. 이게 조직적으로 표가 있어요. 뭐 이상민이나 뭐 서른이나 서른은 오히려 저는 서른을 반대로 보고요.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 라디오 중요한 게 아니고 조용히 있다가 네. 하는 저는 전해철, 이원욱 이런 게 조직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동쪽에서는 문재인계가 이재명 도망 못 가게 구속시키려고 막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문재인도 그랬잖아요. 제가 농담으로 감자 캐는 사진 올린 게 감자가 감옥 가자의 줄임말이다. 제가 눈이 그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감옥 가자. 예. 이 줄임의 감자거든. 감자. 야, 재명아 감자 캐자. 이건 감옥 가자는 말이죠. 여기 있고. 마지막에 남쪽에는요. 네. 도망을 못 가는 게 과거에 이재명이가 맡고 있어요. 과거에 이재명이가. 네. 과거 이재명이 뭐랬어요? 내처럼 청렴하고 한 점이 없는, 뭐 점이 있는지 없는지 한 점 부끄럼 없는 그렇죠. 정치인은 불체포 특권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 폐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 말이 부메랑이 돼서 이재명을 찍고 있는 거죠. 예, 대선 때 그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체포. 그게 불체포 특권 지금 그러잖아. 그렇죠. 포기한다 했잖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따라서 저는 네. 이렇게 이걸 사면 초과랍니다. 사면 초과. 그러네요. 지금 여기 네. 이번에도 뭐 거의 뭐 찬성이 많았지만 네. 한 번 더 이게 쌍방울이든 백현동이 오면 네. 그 다음에 가장 심한 건 정자동이죠. 백현동은 4단계, 정자동은 5단계. 5단계. 정자동이 호텔. 예. 네. 그 다음에 그 쌍방울. 뭐 쌍방울은 대장동보다 증거가 더 많다는 거는 맞습니다. 좌파들도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대북송금.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가 이제 그 제가 그랬잖아요. 청명해 주거나 한식해 주거나 네. 올해는 하루 차이입니다. 하루 차이다. 청명과 한식이 올해는 하루 차이예요. 결국에 이번에 살았지만 며칠 뭐 저는 3월
중으로 예. 재청구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3월 중에 재청구를 하면은 이번처럼 또 다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국회 체포동의안에 또 넘어오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그 당시는 또 상황이 다를 수 있다. 이른바 지금 무효표와 기권표가 20명인데 이 중에서 반만 이쪽으로 다시 마음을 바꿔도 이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보다는 가결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이해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역시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지셨죠? 이재명에게는 가결보다 최악의 결과다. 부결이 아니다라고 실차는 표정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른바 여야 주도권을 이제 국힘이 준 걸로 볼 수가 있을까? 마냥 국힘에게 좋은 것인가? 이렇게 한번 좀 틀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소 변호사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청해 듣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정치 공학적으로만 보면요. 네. 제가 보기에 이재명이가 계속 그냥 인공호흡기 끼고 네. 살아있는 게 도움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도부가 물갈이 되는 것보다 네. 이재명이 이렇게 끝까지 총선을 뭐 옥중 공천을 하든 어떻든 그렇죠. 네. 살아있는 게 뭐 인공호흡기 끼고 네. 이게 정치 공학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예. 그러게 그 국민 건강도 생각해야죠. 이재명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 스트레스 받는 사람 많아요. 맞습니다. 예. 제주에 예. 이재명 때문에 혈압 올라가 병원 갔다 오신 어르신도 있어요. 예, 제주에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빨리 이재명이는 때려잡아가 구속시켜야죠. 아하. 우리가 정치 공학 따질 때가 아니고 그렇죠. 어떤 이게 정의, 법치, 상식 이런 위해서 진짜 이재명이는 제가 보기에 당군 일에 이런 위선자 거짓말쟁이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당군 일에 최대 손해를 끼치댔잖아요. 맞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치 공학은 이재명이가 계속 버티면서 지휘하는 게 나을 수 있지만 네. 그렇지만 이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저는 이재명을 빨리 구속시켜 끝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국민의힘한테는요, 제가 이제 그 따끔한 이게 경고를 하고 싶어요. 예. 뭐냐면, 반사 이익으로 얻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하. 지금은 이게 반사 이익이에요. 이재명이 워낙 부패하고 못하니까 네. 상대적으로 이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있는 거지. 국민의힘이 잘해가지고. 그렇죠. 뭐 이게 좋은 정책으로 네. 점수를 딴 거는 이게 별로 안 보입니다. 이 반사 이익은 한계가 있는 거죠. 저쪽에서 이재명 정리하고 정신 차리고 막 이게 정책 들고 나오면 네. 어떡할 겁니까? 그렇죠. 따라서는 저쪽에 뭐 너무 이게 그 희낙낙 해가지고 저 결과 보고 교만하거나 방심하면 안 되고 더 국민의힘은 뼈를 깎는 각오로 네. 더 개혁을 하면서 국민한테 더 낮은 자세로 네. 다가가는 이런 이게 오히려 이게 저는 국민의힘이 자성하면서 아하. 야 이게 민심이 무섭다 이래 생각하고 이게 겸손한 자세로 더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된다. 예. 이렇게 제 경고를 날립니다. 예. 예. 뭐 아주 정말 뼈에 사무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잘하는 것도 별로 없다. 사실은 이재명 민주당이 워낙 저렇게 지금 사법 리스크 이른바 이 시궁창을 지금 걷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지금 저렇게 미소 띈 모습을 우리는 보는데 이 지금 상황이 일시적일 수가 있다. 국민의 마음이 국민의 힘, 그 정당으로 가게끔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해야 된다. 예, 이런 말이 있죠. 사실은 이 민심의 바다는 배를 목적지까지 잘 가게끔도 순풍으로 갈 수도 있지만 비바람을 불어서 엎어질 수도 있다. 예, 민심의 바다가 사실은 어제 국회를 보면서 저도 느끼는 발언입니다. 참 무섭다. 이 국회의원들도 이제 민심의 대표들이기 때문에 어제 그런 이른바 반란, 정의표라고 오늘 우리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은 민심의 바다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을 해야 된다. 예, 국민의힘에게도 좀 따끈한 준엄한 아주 회초리를 들어주셨는데요. 예,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 아주 적절한 그런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빨리 스트레스 받는 국민들을 한 분이라도 적게 하기 위해서 빨리 구속이 되고 좀 마무리를 돼야 된다라는 보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의 이렇게 쭉 재판이라든가 기소 여부를 법조인이시니까 아마 이 일정을 잘 누구보다도 꿰차고 계실 텐데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사법 처리가 되는 그런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봐야 우리가 적절할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네. 선거법이 제일 빨리 이제 가는데. 그렇죠. 원래 법에는 이제 633, 1년이지만 네. 한 번도 이게 대법원이 저 법 지킨 데가 없댔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이게 다 결과는요. 조국 재판도 받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2년을 넘게 끌었죠. 윤미향도 거의 2, 3년 끌잖아요. 네. 아마 이제 이재명은 훨씬 더 오래 걸릴 것이다. 지금 이제 김만배 씨도 1심도 안 나왔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아마 재판은 제가 보기에 몇 년, 대선까지 가지 않을까. 대선까지, 다음 예. 대선. 대선- 총선은 지나서. 예, 3심까지 다 가려면은. 네. 상당히 오래 걸린다 이렇게 보면 네. 됩니다. 예, 그럼 1심으로 국한을 해서 본다면은 대략 뭐 찬바람 나는 한 9월 정도 뭐 요때쯤이면은 1심 뭐 판결이 날 수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거 선거법은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죠. 판사가 네. 아하. 상당히 원칙적인 판사예요. 아하, 선거법에. 이번에 본인이 뭐라 했냐면 이게 네. 가능하면 법을 지키겠다 그랬어요. 아. 법을 지키겠다. 네. 그래서 이게 이번 달에 3번 잡았어요. 아. 3번. 예. 근데 이 선거법 자체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뭐냐면 이게 김문기 씨 아느냐 모르느냐. 아, 그렇죠. 이거는 이게 네. 골프 치고 유동규 씨가 다 맞습니다. 통냈기 아, 때문에 아하. 증거가 충분하고 정인이 많지 않아요. 그다음에 그 국토부 있잖아요. 네. 국토부의 그 압박 때문에 4단계 상향했다. 아. 이것도 최근에 그 백현동의 김인섭 씨나 네. 40군데 압수수색하고 10명을 입건했거든요. 아하. 따라서 이제 백현동 수사도 거의 끝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선거법 1심은 원칙대로 거의 가까이 놓을 수 있다. 네. 이 말은 이게 빨리 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1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논다 봐요. 법조계에서는. 서울지법입니까? 수원지법입니까? 서울. 서울지죠? 네. 예. 네. 무조건 논다 봐요. 아하. 오히려 이게 집행유예나 엄청난 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재질이 그거 백현동 같은 명백한 거짓말이거든요. 그렇겠죠. 따라서 이제 그러면 엄청난 파문이. 왜냐하면 이게 거의 1심이 뒤바뀌는 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따라서 저는 선거법 1심이 5, 6개월 내에 논다면 그러면 이게 그 자체로 이제 뭐 이재명은 끝난다 봐야죠. 그렇군요. 네. 선거법 위반, 이른바 고 김문기 씨를 나는 모른다라고 하는 선거 도중, 유세 도중에 그 얘기를 한 거니까 이게 선거법 위반으로 걸렸는데 그것이 가장 빠르게 나오는 1심일 것이다. 이게 예정대로 하면은 5,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3월로 치면은 대략 한 8월, 9월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물론 뭐 자꾸 지연이 되면은 또 연말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1심에서 이른바 선거 위반의 집행유예라든가, 예, 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은 바로 국회의원 배지를 떼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선거법 위반 이 파고를 가장 지금 겁낼 텐데, 예, 글쎄요, 지금 이 파고를 넘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도 그렇게 해주셨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선거법 위반의 1심, 예, 서울 서초동에서 벌어지는 1심 판결이 언제 어떤 판결이 나는지를, 예, 관전 포인트로 이렇게 쭉 주시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이른바 우리 지금 이 방송에서 반란표 대신에 정의표, 예, 상당히 좀 색다른 표현이죠. 정의표를 던전, 예, 약 30여 명을 개딸들,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아주 묻지마 이재명 지지, 다른 대안이 없다, 이재명만이 민주당을 살 길이다라고 하는 개딸들이 수박 명단을 이렇게 쭉 지금 유통시키고 있는데 저한테도 한 뭐 10몇 통이 왔더라고요, 수박통이. 그래서 오늘 아침 방송에도 제가 설명을 잘 드렸죠.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보셨는데, 이 수박 명단, 공천 배제, 당연히 이 사람들은 공천을 주면 안 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개딸들의 행태, 이렇게 어떻게 우리 서 변호사님 바라보고 계신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그 프랑스에 네. 프랑스의 그 레이몽 아롱, 예, 그 유명한 네. 사상가죠. 이분이 뭐랬냐면 정직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절대로 좌파가 될 수 없다. 네. 이 말은 이게 정직하고 머리도 좋으면 절대 좌파가 될 수 없다. 이 말은 이게 좌파는 둘 중에 하나는 없어요. 그렇대. 정직하지 못하거나 아하. 머리가 나쁘거나. 머리가 나쁘거나. 근데 대부분은 둘 다 없어. 머리도 나쁘고 예. 정직하지도 않아. 아하. 이게 좌파입니다. 대부분은. 예. 이게 대표적인 게 개딸, 그다음에 대깨문, 대깨문, 그렇죠. 그다음에 뭐 네. 조국 지지하는 개싸움 예, 운동본부가 많잖아. 개싸움 본부 있어요. 이런 자들이 이게 예. 머리가 예. 있습니까? 아하. 아니면 이게 최소한 양심이 있습니까? 아하. 아니 조국이가요. 예. 조국이가 이게 진짜 이게 최강욱이가 하나 딱 해주면 아하. 그 최강욱이 그 이름 있잖아요. 요걸 싹 복사해가지고 오리 붙이는 거죠. 아하. 컴퓨터로. 예. 그리고 이게 시간을 또 확 늘려버리잖아. 아하. 이런 게 전문가입니다. 아. 위조가 전문가예요. 위조가. 조국이가.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아하. 근데 빤한 거짓말을 조국이 억울하다고 믿는 사람 있잖아. 이게
뭐 진짜 믿으면 머리가 없는 거고 그렇죠. 안 믿으면서 주장하면 양심이 없는 거지. 예. 둘 다 없는 게 많지만 저는 이게 대깨문이나 개딸도 똑같다 봐요. 그 수준이. 지금 이게 이재명이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억울하다고 진짜 믿으면 그렇죠. 그러게 머리가 나쁜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도 주장하면 양심이 없는 거죠. 네. 둘 다 없을 가능성이 많지만 둘 다. 제가 보기에 지금 이게 뭐 예. 자기들이 뭐 수박 찾을 수도 없을 분들은 무기명인데 이런 걸 이게 저는 건전한 팬덤이 아니고요. 이런 게 바로 우리 정치를 망치는 옛날에 뭐 문재인도 대깨문들 뭐 댓글 공개하면 야 이거 양념 아니냐 양념. 그렇죠. 이게 양념이라고 그랬죠. 그게 말이 됩니까? 네. 이거는 정치를 망치는 우리 축구장 가면 난동부리는 훌리건 있잖아. 이자들 예. 도덕이 더한 거죠. 그리고 이게 이름도 개딸이 뭡니까? 지금 이게 제가 보니까 전부 60대, 50대 아줌마 몇 명하고 할머니지. 개 아줌마라고 바꿔야지. 개딸 하니까 이게 이재명이 딸이면 20몇 살인데 그 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예. 전부 이재명이 시장할 때 그 시립병원에 그 화장실 청소하고 이런 아줌마들 있잖아. 아하. 이걸 이게 정규직으로 해준 거죠. 아. 그거가 조직이 된 거예요. 아하. 진짜 이게 가보면 딸뻘 20, 30대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20, 30대 여성이 없어요. 저는 개 아줌마로 바꿔야 되는데 이 둘 다 이게 문제가 있다 봐요. 그렇군요. 예. 개딸이 아니라 개 아줌마로 바꿔야 된다. 예. 그리고 이게 예. 머리와 양심이 없다는 거예요. 둘 다. 예. 그러네요. 예. 레이몽 아롱 얘기를 지금 또 꺼내주셔서 아주 잘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개딸이 뭐의 약자인지 아시죠? 그 사람들은 개혁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개혁의 딸을 줄여서 개딸이라고 하는데 정말 참 개혁은 우리 눈에는 참 개혁이 안 보이죠. 저들 눈에는 그게 개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개딸들의 행태 잘 짚어줬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이것이 어제를 기화로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그거에 대한 이제 저렇게 이재명이 불체포 특권 위에 올라타서 이 체포를 거부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 물론 헌법에 보장된 이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좀 보완 설명을 해주시죠. 뭐 저는 한마디로 이제 그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야 된다. 아,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야 된다 봅니다. 이해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불체포 특권은 옛날에 사법부가 완전히 독립되기 전에 네. 실질적인 상권 분립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때는 이제 그 의회 군주 독재 시대 아닙니까? 예. 이때 이제 그 영국의 뭐 우리 권리청원 권리장전할 때 예. 이때 불체포 특권이 놓은 거거든요. 과거의 군주제 시대에 지금은 이제 그 사법부가 완전히 독립된 상권 분립이 거의 이루어진 예. 이런 이제 그 선진 자유민주 국가에서 이게 과연 저는 필요한가? 그렇죠.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실질 심사 받으러 가고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그렇습니다. 네. 받으러 갔는데, 예. 근데 왜 노웅래는 안 갑니까? 왜 이재명이 안 갑니까?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노웅래 이재명이가 뭐 대통령보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보다 더 이게 더 뭐 뛰어나거나 특별한 사람입니까? 네. 이제는요. 저는 이게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야 될 게 아닌가. 이걸 진지하게 논의하고 예. 국민의 여론들도 제가 보기에 거의 더블 스코어로 이게 불체포 특권 없애야 된다. 예. 이런 주장이 많아요. 네. 지금 왜 불체포 특권 없앤 데서 바로 구속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게 법원에서 똑같이 실질심사 하거든요. 예. 따라서는 뭐 이거는 확실하게 저는 제 개인 소신은 없애야 된다. 면책 특권도 제한하고 네. 이래 봅니다. 예. 예, 이제 박물관으로 곧 가게 될 날을 여러분들이 보실 가능성이 높아지셨습니다. 우리 서 변호사님 같이 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도 그렇게 비칠진데 우리 일반 국민들, 일반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 불체포 특권 거기 위에 올라탄 민주당과 이재명을 보는 시각이 어떨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하루빨리 어떤 시정 그리고 또 제도적인 보완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 내에서도 복잡한 기류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서 변호사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민주당의 다음 주자가 예컨대 이재명이 큰 결단을 하거나 좋다 이렇게 된 마당에 대표에서 내려오겠다. 물론 그럴 일은 별로 없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되고 또 본인은 끝까지 견디는데 할 수 없이 연말 연초에 대해서
바뀌게 될 때, 지도 체제가 바뀌게 될 때, 자, 그렇다면은 또 민주당에서는 누가 나올 것인가, 이것도 물론 두 번째, 세 번째 관문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만은, 예, 7인회라는 이재명의 보루마저 무너지고 있는 이때, 이재명 포스트 다음 기회에 지금 현재의 기류 봐서는 누가 유리를 할까요? 만약에 참신한 인물이 나오면은 이 사람들이 전열을 재정비해서 또 총선에서 만만치 않은 또 기세로 달려들 텐데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을 대체할 수 있는 인물 아까는 잘 안 보인다고 얘기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보통 생각하면 이낙연을 생각하죠. 그렇죠. 이낙연. 네. 근데 이낙연은 제가 보기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아하, 어떤. 왜냐하면 이게 네. 그 이번에 남부지검에서요. 남부지검은 이제 그 육부 네 특수부예요. 네. 여기서 이제 그 라임 사건으로 아. 4명을 기소했습니다. 4명을. 그 우리 양복만 받았다는 그 기동민. 양복 네. 200에 1억 받은 게 넣었죠. 네. 기소했고.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그 비례 이수진, 그 동작의 그 주모 이수진 말고 비례 있잖아요. 비례 이수빈, 예, 예, 이수진. 대변인 하는 이수진. 예, 네. 그것도 이게 기소했죠. 네. 그다음에 옛날에 해수부 장관하고요. 그다음에 국회 사무총장 부산시장 많이 넣었던 김영춘, 김영춘, 네. 그것도 이게 기소했죠.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김갑수라고 있어요, 대변인. 김갑수, 네. 예, 이 4명을 라임 사건으로 기소했어요. 네. 남부지검에서. 근데 이번에 남부지검에 가면 옛날에 추미애가 없애버린 합동수사단 있잖아요. 그렇죠.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예. 네, 네. 거기서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옵티머스 수사입니다. 아하. 금감원의 이복현 네. 금감원장이 직접 수사해서 고발했고 그 연수원 32기 중에 가장 친하게 우리 경제범죄 제일 유명한 게 금감원장 이복현. 네. 그다음에 지금 합수단장 단성한. 단성한. 예. 예, 단성한. 네, 네. 32개예요. 둘이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입니다. 아하. 우리나라 이게 경제 수사 검사로서는 이게 둘 다 톱입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이원석 같은 콤비예요. 아하.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사단의 막내입니다. 둘이가. 아하. 그래서 한 명을 금감원장 시키고 네. 한 명은 이제 합수단장을 시키고. 단장을. 그런데 이 합수단에서 네. 이낙연을 옵티머스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예. 네. 옛날에 옵티머스 그 이낙연의 그 실장 있잖아. 그렇죠. 자살했죠? 자살했죠. 네. 근데 그 30몇만 원 받아 자살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뭐. 결국에 그 네. 그때 보증금부터 큰 게 있다. 재수사해야 된다. 이래서 이게 이낙연에 대한 이게 전면. 그렇죠. 아마 이게 수사가 네.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낙연은 그거 하나 이유. 그리고 이제 절대 이재명계에서도 이낙연하고는 이게 원수입니다. 저는 이게 이번에 그 구속 찬성 던진 게 거의 이낙연계라 보거든요. 그렇군요. 서로는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해서. 윤영찬이가 대장동을 이게 갖다 준 제보한 사람이라니까. 맞습니다. 예. 지역구도 성남 중원이죠. 예. 지금 다 이게 폭로가 돼 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네. 광주에 대동고 나왔어요. 대동고. 네, 대동고등학교 그래서 있습니다. 이게 이낙연 지휘자입니다. 아하. 정영학 회계사가 이낙연 캠프 갖다 준 거예요. 아하. 녹취를. 예. 따라서 저는 이재명 계석의 이낙연하고는 도저히 안 된다. 아, 이런 게 비토 기류가 많아요. 그렇군요. 따라서는 네. 이낙연도 이게 어렵다. 그다음에 아까 전해철이도 앞장서가 친문.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남는 게 제가 보기에 정세균하고 김부겸 정도인데. 그렇겠죠. 근데 김부겸은 여러 번 은퇴했기 때문에 김부겸도 이게 쉽지 않고 결국 이게 비대위원장 가면 그래도 이게 좀 무난한 그렇죠. 정세균? 정세균 아주 무난한 거로 요즘 이게 평가를 받죠. 그 정기남이라고 오른팔이 있거든요. 네, 실장 맞습니다. 총리할 때. 예, 압니다. 제가 네. 정기남 선배하고 이게 며칠 전에 방송을 같이 했어요. 아하. 하면서 이게 들어봤더니 아이고 우리 어른이 너무 열심히 뛰고 다닌다고 아. 비대위원장 하려고. 아, 그렇군요. 지금 여기 이재명 물러나면 네 바퀴 더 있냐. 이낙연이는 저쪽에서 동의가 안 될 거고. 그렇겠죠. 또 이게 있으니 아. 저 정세균은 적은 좀 적죠. 네, 맞습니다. 스마일. 예. 스마일 정 아닙니까? 네, 그러고 지난 대선 경선 때 정세균이 중도에 포기하고 예. 결과적으로 이재명을 도와준 꼴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뭐 무난하니까. 그렇죠. 네. 여러 개판 아우르는. 네. 따라서 저는 이제 그 정도가 뭐 수습용인데, 근데 그 자체가 카리스마나 대국민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따라서 과연 이게 그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게 무난하게, 아마 그거는 제가 보기에 결국은 저는 이해찬이가 정할 것 같아요. 아. 이쪽은요. 그렇군요. 이쪽은 이게 그 이재명이가 대표고 왕이면, 문재인이가 상왕이면, 예.
이해찬이가 태상황입니다. 태상황. 옛날에 그 조선시대로 치면 예. 태종 이방원이가 이재명이고, 아하. 그다음에 정종이 문재인이고, 정종이. 그다음에 태조 이성계가 저는 이해찬이다. 아, 왜 그러냐? 그렇군요. 좌파들은요. 네. 예. 민주화 정과가 많아야 돼. 민주화 네. 정과. 예. 근데 이해찬이는 예. 뭐 이게 민청학년으로 1년 살고 그렇습니다. 예. DJ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그렇죠. 광주 유공자까지 됐잖아요. 광주 거기도 안 갔는데. 유공자까지 됐죠. 가짜 유공자지 물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별이 많아요. 아하. 이해찬이가. 그리고 이게 문재인보다 경력이 앞서지. 옛날 문실장 불렀으니. 그렇죠. 근데 두 번째가 문재인이는 별은 없죠. 그냥 공부하다가 고시 공부하다가 잠깐 끌려간 거지. 맞습니다. 뭐 예, 예. 정과라고는 할 수 없어. 근데 그나마 이재명은 아무것도 없잖아. 뭐 검사 사칭하다 도망간 거. 그렇죠. 뭐 공무방에 도망간 것이. 음주운전하다가 뭐 이런 그렇죠. 것이. 두 번 걸렸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저는 아마 이게 이해찬이가 원로잖아. 네. 그러면 이게 좀 의논해서 아마 정세균 정도를 비대위원장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떤 수습하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 예상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예, 이제 민주당의 앞날까지 우리가 짚어봤습니다. 여기서 이해찬, 예, 우리가 20년 집권은 무난하다고 얘기를 했던 이해찬이 예, 그 왕도 아니고 태상왕이다. 그 역할을 지금 앞으로도 할 것이다. 라는 얘기 아마 여러분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해찬이 고비고비마다 나와가지고 민주당의 어떤 그 가려운 데 긁어주고 방향을 제시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충분히 되는 그 역학구도가 이른바 별이 많이 붙어 있는 이해찬. 네, 이해찬 이분이 그 서울대 앞에서 광장서적이라고 하는 예, 책방을 살 때 저도 거기 참 많이 가서 책을 많이 팔아줬는데 이해찬이 이제 이런 역할을 하면서 그때 거기 가지 말고 다른 서점을 갈 걸 그랬나라고 제가 생각을 많이 예, 받았습니다. 근데 예.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지금 이제 그 쌍방울의 이화영이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화영이가 이제 그 카드도 쓰고 해가 3억 2천 정도 써가 재판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1억이 더 넣었거든요. 아하. 김성태가 1억을 이게 더 줬다는 거예요. 예. 5천만 원씩 두 번. 2019년 1월 달에. 예. 어디서? 이해찬 사무실에서. 이해찬 사무실에서. 이해찬, 거기, 동부가 그 경제평화협회라고 있어요. 예, 예. 그거 있잖아요. 예, 거기 있습니다. 이해찬이가 이사장입니다. 그 쌍방울 건물 거기에. 거기, 예,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거기 압수수색을 지금 3번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이화영이 억울하다 하는데, 그건 아마 이게 협회, 이해찬에 용돈 써라 또는 협회 운영비로 준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의심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이제 검찰의 그 이화영 자금 추적의 네. 포인트는 최종의 목적지는 이해찬을 지금 겨냥하고 있나. 아하. 왜? 그 사무실 이사장이니까. 그렇겠네요. 그 운영비 쓰고. 네. 북한에도 이해찬 정도가 이게 북한에 전화해줘야지 되지. 이화영이 네. 이걸 보고 이게 북한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같은 북한에서.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네. 따라서 저는 아마 이게 이해찬이가 상당히 역할했고 제가 이제 이재명의 변호인이 여러 명 있거든요. 예. 거기 들은 이야기인데 아. 이재명 이거 단독해도 됩니다. 예, 예. 이재명이가 이화영 뽑은 걸 엄청 후회한대. 이재명이가. 깐다는데 원래 친하지도 않고 이화영이를 자기는 이화영이를 부지사시킬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진짜 이게 까면 안 되고 예. 뭐 북한 문제도 아닌데. 근데 이해찬이가 시키라니까. 이해찬 때문에 이해찬이 지지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부시장시켜놨더니 지금 사고 치고 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상당히 팩트거든요. 이화영을 이재명이 자발적으로 뽑은 게 아니라 예, 지금 아까 얘기한 태상황이라고 하는 이해찬이 이 사람 좀 써라라고 하니까 네, 이해찬하고 이화영은 뭐 글쎄요 운동권의 선후배로 묶였나요? 네, 그렇게 또 이화영을 챙겼군요. 이화영이 이해찬에 보좌관을 했나요? 보좌관을 뭐 좀 가까이 그 이상수의 보좌관이 그렇죠. 이상수의 보좌관. 이상수의 보좌관이고 이해찬의 측근 의원인데, 근데 거기에 이해찬의 그 특보나 참모들이 쌍방울에 많이 가 있습니다. 황교수도 가 있고 맞습니다. 많이 가 있습니다. 대여섯 명이 가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해찬이가 저는 그게 주범이라 보면 돼요. 그렇군요. 네. 예, 지금 대북송금 관련해서 이화영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대북송금 이거는 정말 뭐 빼도 박도 못한 이미 김성태가 줄줄줄줄 다 불었던 얘기로 봐서 대북송금 요건으로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재명의 기소라든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유엔의 대북 제재 이것도 지금 정면으로 위반된 거고 뇌물 또 제3자 뇌물 다 이게 적용이 될 것 같은데 대북 송금만 이렇게 핀포인트를 해서 조금 보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가장 결정타죠. 그렇죠. 네. 지금요. 네. 제가 이제 이야기했지만 네.
이 부분은 이게 가장 유력한 증거가 북한이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김성태나 네. 안부수나 안부수. 또는 이제 박용철이나 하는 게 야 김성애가 내 목이 달란다. 김성애 있잖아요. 김성애. 아태희 실장 아닙니까? 예. 실세죠. 그다음에 송명철이가 송명철. 너 무슨 면목으로 왔느냐? 맞습니다. 이런 그렇게. 식으로 이게 북한 사람 실명을 거론하면 진술하잖아. 네. 이게 가짜면 아. 이게 가짜면 북한에서 벌써 너 윤석열 그렇죠. 검찰 이게 말이 되느냐고 그렇죠. 조사한다고 날뛰겠지. 맞습니다. 그러고 예. 이게 겁이 나가지고 간첩 보내가 암살당합니다. 아. 함부로 사람이는 그걸 거론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 근데 북한이 가만히 있는 거는 이게 진실이고. 아하. 그다음에 이재명이를 북한이 저는 버렸다 봐요. 저놈은 이제 어차피 대선 안 되고 안 된다. 내가 도와줄 이유도 없다. 우리가 활용할 가치가 이재명이를 없다. 도와주려면 야 가짜라고 이게 우리 송명철이나 그렇죠. 김성희 그런 적 없다고 했겠지. 그렇죠, 그렇죠. 북한이 네. 어떤 날에 네. 손바닥 보듯이 지금 수사상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저는 북한이 침묵하는 거는 이재명을 버린 거고 이게 결정적인 증거다. 예. 이렇게 저는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화영이가 저는 분다 보는 게 어제 그 한동훈 장관 설명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동훈 장관 설명에 이재명이하고 정진상이 빼고는 모든 인적 증거가 진술이 일치한다고 그랬거든요. 아하. 제가 궁금한 거는 이재명하고 정진상은 빼고 네. 그럼 여기 김용희는 네. 그런 질문 하잖아요. 그러네요. 김용은 이미 상당 부분 불고 있다는 뜻입니다. 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설명할 때 그렇겠네요. 이재명과 정진상 정진상이 빼고는 딱에 인적 진술이 많이 있다. 그렇군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대예측할 때는 옛날에 이화영이가 제일 먼저 불고, 그 다음에 김용희가 불고, 예. 그 다음에 정지상이가 마지막에 불 거다. 불 거다. 이랬는데, 아하. 지금 여기 제가 틀렸는지, 김용희가 벌써 불었는지, 어제 한동훈 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라니까. 그러네요. 그게 네. 딱 그런 겁니다. 아. 이재명과 정지상이 빼고는 빼고는 다 인적 증거가 부는 게 있다. 부는 게 있다. 그럼 아. 김용희도 있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런데 네. 이화영이는요, 조금만 족치면 금방 붑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지금 받은 게 3억 2천이잖아. 그러죠. 여기 징역 6년에서 7년입니다. 아. 근데 북한 거 자기가 접촉한 거는 워낙 많으니까 부인 못 하잖아. 그러죠. 근데 자기가 인정해버리면 그게 100억이면요. 딱 징역 합치면 30년입니다. 30년. 이화영이가 63년생이잖아. 그렇죠. 30년 살면 김성태는 70에 논다 했잖아, 자기가. 아하. 이화영이는 90에 노는 거죠. 근데 이화영이가 불면 이래 불죠. 야, 내가 북한 간다냐? 이재명의 북한 방북부도 300 준 거 아니냐? 아. 이러면 이게 많이 빠집니다. 아하. 그러면 한 6, 7년 살 거예요. 아. 그게 빠집니다. 예. 왜? 이재명의 방북 대가니까. 그렇죠. 따라서는 지금 이게 뭐 스트레스 받아 이빨도 빠지고 막 하는데. 맞습니다. 이빨도. 지금 이게 네. 많이 흔들린다 봐요. 그러니까 정성호가 가가지고. 네. 야, 좀 참아라. 그렇죠. 그렇죠. 이게 네. 우리 3년만 지나면 어. 이재명이 대통령 대통령 되니까. 된다. 아. 그러면 이게 증거는 없더라. 그렇죠. 이러면서 이게 달랜 거예요. 지금 이게 이화영이가 변호사를 바꾼 이유가 현근택으로. 아. 기존에 서모 변호사 있었거든요. 예. 기존의 변호사하고 계속 싸운 거예요. 변론의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아하. 일부 인정할 거 인정하지 않은 있고 부인해야 되고 네. 이러니까 이게 해결 안 되는. 그렇겠네요. 그래서 변호사가 바뀐 거 아닙니까? 아. 따라서는 김용은 이미 일부 부른 것 같아. 일부 울고. 한동훈 장관 설명에 하면. 그렇겠네요. 왜 정지상하고 이재명만 안 분대 있거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예. 저는 이화영, 김용. 김용은 왜 부느냐? 김용은 정치자금법밖에 안 돼요. 아. 금액이 한 8억 7천 중에 6억지가 쓴 거거든. 그렇죠. 이거는요. 근데 이게 우리 이재명 음. 경선 비용 썼습니다 하면 바로 그 날짜로 야 너 나가라. 아. 벌써 그 날짜로 해줍니다. 아하. 대신에 이재명 네가 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예. 이재명 캠프에 쓴 거니까. 음. 김용희는 원래 측근이 아니에요. 김용은 성남의 재서 시의원입니다. 시의원입니다. 시의원 예. 중에 좀 친할 뿐이죠. 정진상이처럼 이게 가신 그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정진상이는 이게 모든 정책 동관리를 다 했잖아요. 변호사 사무장부터. 맞습니다. 따라서 예. 이게 저는 김용은 이미 부른 게 아닌가 일부라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예, 정황상으로 예,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예, 김용은 예, 이 가신그룹하고는 또 한 치걸로 둘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6억 5천 뭐 이 정도야 자기가 돈을 이른바 배달 사고를 났다 손 치더라도 결국에로 캠프에서 돈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제 감경이 있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죄수의 딜레마로 어느 정도 딜을 좀 했겠죠. 네. 그런 것들을 지금 아주 흥미롭게 우리가 잘 짚어봤습니다. 네. 저는 아까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 생불여사, 예, 사는 게 죽은 것만 못하다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쫙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네. 이재명 관련 어제 체포 동의안 국회에서 한바탕 한여름밤의 꿈을 우리가 잘
지켜봤는데요. 이제 2주 후에 또 다른 죄목으로 체포동의안에 또 국회로 넘어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가 또 한 번 그런 한여름밤의 꿈을 또 지켜볼 텐데 그 꿈의 결과는 다를 수가 있겠다. 이제 이른바 7, 8명 어제 투표한 사람들 무효 또 기권한 사람들이 이쪽으로 찬성으로 돌면은 이재명의 2라운드 불체포 동의안은 아마도 체포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도출이 됐습니다. 상당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2주, 3주 계속 그렇지만 좀 아까 우리 서 변호사 말씀하신데 참 이제 지쳤죠. 필요합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재명 구속, 이재명 체포 이런 거에 저부터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뭐가 더 시급한지 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 변호사가 보는 차기 총선 전망 물론 지금까지 나온 변수들만 앞으로도 여러 가지 수십 개의 변수가 도출이 되겠지만 그것은 논외로 하고 지금까지의 변수들을 종합을 하면 차기 총선 전망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설파를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그 손자변법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고전을 좋아합니다. 거기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경적 필패. 경자 필패. 경적. 네. 적을 가볍게 여깁니다. 아하, 필패다. 항상 이 교만하면 필패더라고. 네. 경적 필패. 네. 가볍게 여기면. 지금 이게 이재명이 이제 완전히 뭐 걸레돼 버리고 민주당도 이게 뭐 분열돼 가지고 흐느적거리니 이러니까 이게 우리가 압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자만하거나 교만하면요. 반드시 이게 그 천심, 하늘이 심판합니다. 그렇군요. 이 말은 국민이 심판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반사이익은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이게 저희가 겸손한 자세로 저희가 국민 속으로 국민의 어떤 좋은 먹고 사는 문제든 개혁이든 이런 게 저희가 적극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이게 국민을 속으로 다가가야지 무조건 이게 반사이익 누려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게 교만하면 또 이게 공천 완전히 망치버립니다. 그렇죠. 이제는 이게 무조건 공천되면 다 되지 않냐. 저쪽이 저렇게 분열돼 있으니 이러면 이게 큰 코 다치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저는 섣불리 뭐 저희가 압승한다 안 한다. 이런데 이게 예측은 의미가 없고 오로지 이게 겸손한 자세로 저희가 좋은 정책으로 개혁으로 국민께 호소해야 된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겸손하게 또 이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은 저는 정답으로 봅니다. 경적 필패, 적을 업신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면은 역시 돌아오는 것은 필패다 하는 얘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심의 바다는 순항, 순풍을 불어서 목적지에 잘 도착하게 할 수도 있지만 비바람을 일으켜서 바로 그냥 배를 뒤집힐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그런 말씀입니다. 참 좋습니다. 우리 이 서 변호사님은 사실은 시간이 허락이 되면은 더 자주 모실 그 용의가 있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바쁘신 분이라 최소한도 제가 한 달에 2번은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응해 주실 거죠? 한 달에 한 번은 너무 짧다 하는 의견들이 여러분들 많이 계셔가지고요. 제가 가급적이면 한 달에 2번 격주로 여러분들을 서 변호사님 얼굴을 뵙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최근에 대한민국 현대사를 저와 함께 우리 서 변호사님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시고 예측과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걸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서 변호사님 시청자 여러분께 덕담과 인사, 마무리 인사를 요 가운데 카메라를 보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제가 오늘 3번째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너무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정말 이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자주 이제 출연 불러주시면 부족하지만 자주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이렇게 한 달에 2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또 시간을 내시니까요. 좋습니다. 사임당님, 김한주 박사님, 화팅님, 박권님, 힘내요님, 정상윤님, 목련꽃님, 김나천님 두 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우리 목련꽃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김동원의 삼행시는 그냥 눈으로 좀 봐주시죠. 너무 그러니까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이 방송 아마 많이들 앞으로 보실 겁니다. 일주일 내에 우리 서 변호사님 특징은 쫙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시고요.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 또 우리 서 변호사님 힘찬 응원차 방문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함께 눌러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예, 1시간 예정된 게 1시간 40분이 훌쩍 넘었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소 변호사님 또 제 4탄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